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20일 목요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방송을 하기 전에 10월 20일 목요일입니다. 비트가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네요. 방송을 하기 전에 10월 20일 목요일입니다. 비트가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네요. 방송을 하기 전에 10월 20일 목요일입니다. 비트가 지금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 다시 유튜브에 채팅을 좀 보기 위해서 켜놨는데 음소거를 했습니다. 먼저 어, 트레이딩 뷰나 그 다음에 그 코인 뭐 마켓캡이라든가 이제 그러한 사이트에서 이제 지원하는 것들이 마켓캡이라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뷰에서도 이제 검색을 해서 마켓하고 한칸 띄고 캡 딱 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코인에 대한 마켓캡 정보가 이렇게 쭉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코인에 대해서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자금의 흐름이라든가 그런 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뭐 토탈 2, 토탈 3라든가 뭐 그 USDT 뭐 도미넌스 차트라든가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봐가면서 자금의 흐름을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대략적인 거죠. 대략적인 흐름을 이제 파악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방송을 시작할 때 그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 주시고 이제 하는 그 기간 동안에 먼저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그 마켓캡 에 대한 차트, 마켓캡 차트에 대한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차트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은 특별하게 테슬라 차트까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사전에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본 오늘자 아이디어로 올린 차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켓캡 차트에서 제가 계속 오늘자에도 올려드렸지만 USDT와 USDC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얘기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USDT 차트가 68.468 여기죠. 68.468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갭 상승으로 올라가서 여기서 이렇게 뭐 행보를 하고 다시 갭 상승을 하고 이러한 식으로 이제 갭이 계속 이렇게 껑충 떠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 저는 코인 시장이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직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하게 여기는 스테이블 코인은 USDC 스테이블 코인 차트입니다. 이 USDC 스테이블 코인 차트도 그 시가총액이 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USDC의 자금 흐름도 체크를 하셔야 된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 올려드렸던 그 차트보다 지금 더 많이 지금 하락한 모습으로 이게 생겼거든요. 이제 다시 마켓캡 차트 같은 경우는 이제 온갖 코인, 온갖 토큰, 뭐 이제 그 코인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모든 그 암호 자산에 대한 거를 종합을 해서 이제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이게 좀 이렇게 시시각각 이렇게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거를 참고를 하실 때는 하루에서 한 3일 정도의 여유를 두시고 확인을 하셔야 이제 정확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각 코인사들에서 이제 그 보내주는
API 정보를 이제 수집을 해서 자금의 흐름이라든가 이제 그런 거를 알기 때문에 USDC 같은 경우는 USDT 이제 발행사에서 이제 발행을 하겠죠. 발행을 하겠지만 각그 거래소에서 이제 뭐 움직이는 이제 그러한 자금도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금의 흐름을 표시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보니까 한 1일에서 3일 정도가 지나면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걸로 이때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USDC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요 지점까지 이제 하락을 안 했으면 좋겠지만 하락을 하게 되면 요 지점까지 하락을 했다가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요금까지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상승을 하는지를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USDC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 이게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USDT가 이제 갭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쪽에서 자금이 들어와도 한쪽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상승하는 데는 이제 제약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의 흐름이 계속 이제 빠져나가는 유출되는 이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차트 같은 경우는 나스닥 차트입니다. 나스닥 차트 같은 경우는 현재 요 구간 요게 1.13에서 0.886 요 구간 요 구간에서 지지를 받게 되면 여기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여기서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면 이제 쭉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요 구간 여기 1 구간에 지금 있죠. 이제 피보나치 되돌림 구간인 1 구간에서 지금 여기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1.13에서 0.886 요 구간에서 이제 지지를 받게 되면 이제 상승을 하겠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여기 하락 추세선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요 하락 추세선 이상에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상승 하는 그림이 나와주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밑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면 이제 하락에 대해서 이제 큰 하락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락을 하게 되면 이제 어디까지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보게 되면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인 1.618 지점, 그 다음에 이 왼쪽은 이제 추세 기반 피보나치 비율입니다. 그래서 여기 0.886하고 여기 1 구간, 요 구간인 요 구간까지 이제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요 움직임, 현재 요 위치한 가격대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금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 1 이하로 이제 하락을 했죠. 하락을 하는 바람에 11,000을 깨고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이제 움직임을 보이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이 흐름은 10월 28일 날을 변동성 기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8일 날에 이 구간을 벗어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에서 이제 10월 28일 날을 기준으로 해서 뭐 하루나 이틀 뭐 그 편차는 있겠죠. 그 편차를 두고 이제 움직임이 나오는지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아직 그 하방 추세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자금이 계속 이제 유출되고 있으니까요. 자, 테슬라 타츠 같은 경우는 어제 그 트위터에 올려놨지만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지금 제가 올려놨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저는 요 구간 추세 기반으로 이제 그 피보나치를 그어놨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 0.5에서 0.328 구간 0.318 구간이 아니네요. 여기죠. 여기 요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그러니까 0.5에서 여기죠. 여기 225.17 구간 요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고요. 상승을 하게 되면 여기 239.57에서 1차 저항대를 맞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대를 돌파를 하게 되면 277 여기까지 상승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경제 상황 그 나스닥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이제 그러한 이제 그 모양을 좀 보게 되면 만약에 여기서 0.5 구간 그러니까 215 밑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면 이제 180 구간에서 1차 지지를 받는지를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차 지지는 여기 124에서 138 요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요거 구간 요거 하락 추세선이 있죠. 요 약간 두꺼운 하락 추세선은 이제 주봉에서 이제 그려진 하락 추세선이거든요. 이 하락 추세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다시 요 구간으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을 것이다. 이제 반등할 수 있는 힘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는 상당히 중요한 구간에 있다. 그리고 요거 그 빨간 선은 이제 그 월봉에서 그려진 상승 추세선입니다. 여기 월봉을 한번 볼까요? 원봉을 딱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월봉에서 이제 그려진 이제 상승 추세선입니다. 상승 추세선과 이제 상승이죠. 이제 하단 상승 추세선과 이제 고점 그러니까 저점 상승 추세선과 고점 상승 추세선이 이게 있는데 지금 확장되고 있죠. 이렇게 지금 확장되는 이제 그림입니다. 이렇게 확장되는 그 그림입니다. 이 흐름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는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여기 스토캐스트 RSI의 파동에 의해서 지금 제가 그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동의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제 모양이 이제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됩니다. 이제 만약에 바뀌게 되면 현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여기 과매수 구간을 서로 연결을 해서 이제 그 고점 이제 추세선을 그리고요. 이제 과매도 구간을 서로 연결을 해서 이제 저점 이제 추세선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흐름대로 이제 보시게 되면 그래서 현재 이렇게 이러한 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한번 했다가 이제 하락을 해서 이제 저점 여기서 이제 지금 지지받고 있는 거고요. 요거를 깨지 않게 되면 이제 여기 상승을 해서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77. 그래서
깨고 내려오는지 안 깨고 내려오는지. 현재 여기 요 구간이죠. 요 구간. 요 구간 220, 225, 225 구간에서 이제 깨고 내려오면서 이제 그 상승 추세선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180 요 구간에서 이제 지지를 받는지 봐야 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일봉 차트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나스닥 차트가 이제 상승으로 올라오기 전까지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이제 거래를 해야 되냐. 만약에 여기에서 매수를 했어요. 만약에 현재 여기 위치에서 이제 매수를 해서 이제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내가 요 구간에서 매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 떨어질 때 손절을 할 것인가,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손절을 하게 되면 100% 손절을 할 것인가, 아니 일부만 손절하고 다시 여기서 매수를 할 것인가.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하락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결정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까지만 하락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결정을 했는데 여기까지 떨어지게 되면 이제 거래 전략이 꼬이게 되기 때문에 이 두 군데를 다 떨어질 것이라고 일단 예상을 하고 거래 전략을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자 이제 코인의 오늘자 이제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자 아이디어는 이제 BTC USDT 차트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딱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요 구간, 요거 하얀색 갖고 요 하얀색 구간이 새롭게 생기고는 이제 매물대 구간입니다. 매물대 구간 표시는 여기 OBV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BV 지표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실 때 OBV의 0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0 기준 지점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가 0 기준 지점에서 여기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0이라는 것은 매수세와 매도세가 이제 0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매도세가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매수세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좀 생겼고요. 여기서도 좀 생겼죠.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지가 중요한데 현재 이렇게 하락을 했죠. 이제 하락을 했다가 이게 이전에도 지금 보시게 되면 하락을 했다가 며칠 만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요 캔들에서 이제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빠졌다가 이제 다시 올라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빠지기 전에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와 저항을 확인한다는 것은 참 쉽지를 않습니다. 지지와 저항을 이제 확인을 해서 이제 지지를 받게 되면 뭐 상승을 하겠다, 저항을 받게 되면 하락을 하겠다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지지와 저항을 확인하는 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거를 기준으로 해서 지지와 저항을 확인을 하셔야 되냐면 일봉 차트를 기준으로 해서 지지와 저항을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기본이고요. 이제 그 모든 또 대부분의 지표들이 다 일봉 기준, 그러니까 1D 차트, 일봉 기준으로 해서 보통 이제 수식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부분 다 맞는 이제 지표가 제대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제대로 적용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일봉 차트이기 때문에 항상 뭐 분봉 차트에서 이제 거래를 하시던, 뭐 주봉 차트에서 거래를 하시던, 뭐 시간봉 차트에서 이제 거래를 하시던 항상 일봉 차트는 항상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가 기준이기 때문에 일봉 차트에서 움직임을 보셔야 이제 정확한 이제 흐름을 이제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잠시만요. 그 다음에 이제 분봉 차트라든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자신이 이제 거래하려고 하는 이제 매수를 하든가 이제 매도를 하든가 이제 그걸 보셔야 됐고요. 일봉 차트에서 하락세를 기록하게 되면 분봉 차트에서는 당연히 하락에 중점을 둬서
하락한다는 거에 맞춰서 거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봉 차트에서는 이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내 분봉 차트에서는 상승을 한다. 그래가지고 상승으로 이제 모든 거를 다 베팅을 해버리게 되면 일봉은 하락하고 있는데 분봉이 잠시 올라간다고 해도 어차피 결국은 이제 하락을 하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일봉 차트를 기준으로 해서 일봉 차트가 움직이는 그 흐름을 따라서 내가 주로 거래하는 그 거래 차트를 보면서 이제 거래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봉 차트에서 지금 보게 되면 스토캐스틱 RSI가 지금 과매수 구간에서 이제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과매수 구간을 표시하는 거는 이게 빨간색이고요. 과매수 구간은 빨간색, 과매도 구간은 이렇게 그 파란색, 이게 아쿠아색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쿠아색으로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과매수 구간에서 지금 하락하면서 이제 쭉 이제 하락을 했겠죠. 그래서 이 하락의 폭이 이제 전부 다 틀립니다.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이만큼 하락했고 여기서 이렇게 하락했고 얘는 보시게 되면 얘 하락하는 것도 더 많이 하락했죠. 그래서 하락의 폭, 이제 상승의 폭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로서는 상승과 하락의 폭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하락을 시작할 것이다. 이제 상승을 시작할 것이다. 이제 그러한 이제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에 맞춰서 이제 거래를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하락을 이제 하고 있지만 이제 이렇게 하락을 했지만 얘가 이제 하락을 하다가 과매도 구간으로 갈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하락을 했다가 과매도 구간으로 내려가지를 않고 이렇게 상승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좀 알려면 천상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차트를 보셔야 됩니다. 일봉 차트에서는 제가 주로 보는 차트가 이제 1시간봉 차트인데요. 이제 그 주로 일봉에서는 이제 하락세로 이제 접어들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이제 하락세를 접어들었다. 이런 스토캐스틱 RSI가 이제 밑으로 이제 떨어지면서 과매수 구간에서 이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매물대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요거 19,176에서 이제 하락을 하면서 이제 하락 추세로 이제 전환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뭐 당장 이제 다시 올라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흐름을 보고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천상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세분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상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5분봉 차트에서는 주로 이제 저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표시해둔 여기 좀 어지러우니까요. 이걸로 좀 바꿔서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지표만 이제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지금 봐야 될 것은 요 지표 흐름들 하고요. 지표들 흐름하고요. 지지와 저항선을 따져서 주로 봐야 될 것은 이제 지지와 저항 지점이고요. 뭐 지지와 저항 지점은 제 차트를 공유 받아서 사용을 하시게 된다면 MRHAB라는 그 지표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저기를 표시를 해줍니다. 지지와 저항 지점을 다 표시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들이 이렇게 수평선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평선들 중에서 이제 지지를 받는지 저항을 받는지를 보시고 거래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지지와 저항을 받는지를 볼 때 같이 봐야 될 것은 밑에 보시면 요거 HR 요 지표 있잖아요. 요 지표의 움직임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토캐스틱 RSI 같은 경우는 이제 행보를 하든 뭘 어찌됐든 무조건 파동을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무조건 파동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분봉 차트라든가 뭐 시간봉 차트 이제 밑으로 이제 일봉 차트 이제 밑으로 내려갔을 때도 이제 거래는 가능합니다. 근데 거래는 가능하지만 현물 거래 같은 경우는 현물 거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파동이 너무 이렇게 짜잔하면 이제 거래를 할 수가 없죠. 이제 해봤자 이제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거래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짜잔한 파동을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마진 거래라든가 아니면 이제 선물 거래를 통해서 이제 이러한 파동에 대해서 이제 먹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요 파동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요 지표가 이제 세 개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세 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스토캐스틱 RSI, 그 다음에 여기 막대로 이제 표시해 놓은 게 RSI,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배경색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됐다가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CCI 이 지표를 이제 세 개를 이제 합쳐놨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이게 파란색으로 이제 아쿠아색이죠. 아쿠아색으로 이게 역삼각형이 그려져 있는 거는 세 지표가 과매수 구간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과매수 구간에 진입해 있으면 과매수 구간에서 벗어났을 때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빨간색 이제 삼각형이 그려져 있는 거는 과매도 구간으로 세 지표가 다 하락했다는 얘기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과매도 구간 세 개가 이렇게 합쳐져 진입하게 되면 이게 빨간색 삼각형이 뜨게 되겠고요. 이렇게 되면 다시 어, 네, 과매도 구간에서 벗어났을 때 이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걸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을 해서 이제 거래를 할 수가 있고요.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위에 이렇게 수평선들이 있죠. 그러면 이 수평선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여기에서의 가격 흐름을 이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상승을 이렇게 쭉 하지만 보시면은 여기 요 선에서 맞고 떨어졌죠. 그 다음에 다시 뚫고 지금 올라가서 맞고 떨어지고 올라갔죠. 이제 이렇게 흐름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한 선, 현재 저의 차트를 사용을 하지 않으셔도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 것들이 지금 보니까 피보나치 비율을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좀 저도 그래서 이제 가끔씩 사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오늘자에서도 피보나치 비율을 사용을 한 차트들이 있죠. 그래서 피보나치 차트 같은 경우는 뭐가 이제 한 가지 문제냐면 선택 지점을 내가 선택한다는 겁니다. 이제 선택 지점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찍고 여기다 그러면 여기를 찍고 이렇게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 이제 가미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아무리 객관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해도 내 생각이 차트가 영 하락할 것 같아. 그러면 그 비율에 대해서 내가 맞추려고 합니다. 선택 지점을. 이제 이 비율이 좀 애매하다 그러면 뭐 내렸다가 뭐 저 꼭대기로 올렸다가 이제 이렇게 바꾸게 돼요. 그러니까 나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지지와 저항선을 맞추기 때문에 피보나치 비율을 사용하실 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도구 있죠. 이제 차트들 각 거래소 차트라든가 보면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도구들이 있습니다. 여기 도구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때의 큰 문제가 선택 지점입니다. 선택 지점. 선택 지점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좀 뭐라 그럴까 지지와 저항에 대한 그러한 이제 확고한 이제 마인드 이제 그런 노하우가 있어야지 이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비율이나 그런 걸 사용하실 때 상당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그래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지지와 저항선을 만들어서 공개도 했었고요. 이제 몇 가지 두 개를 공개를 했었죠. 두 개를 공개를 했고요. 나머지 것들은 아직 공개를 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표시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수평선이 길면 길수록 지지와 저항 역할이 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요 선이 제일 길죠. 요 선이 지금 제일 길잖아요. 그러면 요 지점이 현재 일봉 차트, 현재 여기 가격대에서는 가장 큰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딱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20.5K네요. 20.5K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지지와 저항선을 일단 설정하시고요. 이제 차트가 이제 코인 차트는 이제 주식 차트하고 틀리게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온갖 이제 그 회사에 대한 이제 그 호재라든가 악재, 그다음에 경제 상황, 그다음에 그 회사가 주로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한 이제 전망이라든가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비트코인이라든가 코인 시장은 그런 거에 대해서 영향을 덜 받는다고, 이제 거의 안 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코인들이 이제 사용을 해서 이제 한두 가지씩 이제 생기고 있죠. 이제 NFT도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P2E 사업하는 데도 이제 코인이 이제 사용되고 있고요.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만 너무나 적습니다.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적고요. 근데 활성화가 아직 완벽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경제 상황이라든가 그런 거를 통합을 해서 그 코인 시장에 적용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트의 흐름, 그 다음에 제가 계속 매번 올려드리고 있는 USDT, USDC, 그 다음에 비트코인 도미넌스, USD 도미넌스 같은 그런 이제 그 마켓캡에서의 자금 흐름, 이제 그거를 가지고 그거를 보면서 이제 그 거래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USDC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요, 이제 미국 쪽에서 발행한 이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자본이 되게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USDT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자금이고요. 이 글로벌 자금이 이제 되었던 것이 이제 중국 쪽에서부터 이제 활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USDT 쪽으로는 이제 중국계 자본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고 있고요. USDC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쪽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이라서 미국 시장의 그 투자 회사라든가 이제 기관 투자자들 이제 그런 쪽에 이제 영향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USDC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이렇게 이제 시가총액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제 나스닥 차트, 이제 주식 차트 지수하고 이제 비슷한 이제 흐름을 이제 나타낸다라고 해서 많이들 나스닥 차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보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흐름에 맞춰서 이제 어느 것이 좋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 자본이 이제 그 코인 시장을 지배를 하게 되면, 이제 지배력이 이제 높게 되면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제 주식 투자를 해도 뭐 펀드 매니저라든가 이제 주식에서 이제 하고 있는 펀드 매니저 이제 떳떳한 이제 직업이 돼 있죠. 이제 코인 투자 같은 경우는 현재 그렇게까지는 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미국 시장이 그 코인 시장의 지배력을 놓게 되면 이제 그렇게 이제 양지에 나와서 정상적인 이제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러한 직업으로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영향이 있겠지만 주식 시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상승폭, 이제 기존의 뭐 2017년, 뭐 2018년 이제 그때와 같은 이제 그 변동폭 같은 경우는 이제 기대하기가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변동폭은 계속 줄겠지만 이제 그러한 이제
투자로서 이제 투자자로서의 그런 지위는 향상될 수 있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투자자로서의 그런 그 지위를 가질 수 있다면 그게 더 좋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여간 이제 그러한 이제 의미가 있고요. 자, 그래서 현재 오늘자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세 개의 지표가 과매도 구간에 지금 돼 있죠. 그렇게 되면 과매도 구간에서 벗어났을 때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이제 여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과매도 구간이 세 개였고 이제 돌파를 해서 상승을 했지만 이제 상승을 하지 못했죠. 이제 여기서 이제 요 선 있잖아요. 요 선을 이제 부딪히고 이제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승의 힘이 약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과매수 구간으로 진입하지를 못하고 지금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세가 약하고 이제 하락을 다시 한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했죠. 그래서 조만간 이제 여기서 과매도 구간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면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물 차트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현물 차트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여기까지 올라오기 19,176 여기 이상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물 차트는 나머지 차트 두 가지, 여기 이더리움 차트하고 이제 BNB 차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차트 같은 경우는요, 오늘 제가 올려드린 차트고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단기 이렇게 이제 단기 이제 하락 채널이 이제 생성이 됐습니다. 단기 하락 채널이 생성된 게 이게 고점에서 스토캐스틱 RSI가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여기 그 고점 하락 추세선이 이렇게 생성이 되면서 이제 하락 채널이 생성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맞고 올라갔다가 이제 중간선 여기 중간선에서 올랐다가 이게 좀 다시 떨어졌죠. 그래서 요 구간 1.11 좀 옆으로 좀 당길까요? 자, 옆으로 당겼습니다. 요 구간 1.13 여기 1.13까지 이제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 얘기를 이제 빠르게 여기까지 상승하지 않게 되면 여기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상승하더라도 여기 1320을 뚫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기 하락 추세선 있죠. 여기 하락 추세선을 뚫지 못하게 되면 다시 여기까지 하락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변동성 기간은 21일에서 24일로 보고 있습니다. 요때 여기를 벗어나는 여기 1320을 돌파를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1158 1.27 지점으로 이제 이렇게 하락할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서. 그래서 이 구간에서 여기 그 구간이라는 얘기는 어디겠어요? 여기 하락 채널에 여기 하단부하고 여기 상단부를 이제 터치를 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흐름에 맞춰서 이제 거래를 하시면 되겠고요. 사실상 현물에서는 거래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래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하락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거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지점이 어디냐?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지점은 요겁니다. 요거 지금 이렇게 빨간색 선 이렇게 돼 있죠. 요 선 위로 얘가 올라가서요. 이렇게 횡보를 할 때
이게 행보를 하게 되면 요 빨간 선이 이렇게 파란색 선으로 바뀝니다. 이제 요럴 때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매수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매수를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거래를 하실 때는 가장 좋은 게 여기 하이키나이시 여기 색깔이 있거든요. 지금 하이키나이시가 여기 캔들 따라서 이렇게 몸통만 그려놨습니다. 몸통만 그려놨고 이 캔들은 이제 일반적인 이제 캔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게 파란색은 하이키나이시는 파란색은 하락이고 이제 상승은 이제 빨간색 계열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뚫고 이제 올라올 때 이제 매수를 하고 이게 파란색으로 바뀌었을 때 매도를 하고 그래가지고 단기적으로 이제 거래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맞추기가 쉽지 않죠. 그 다음에 큰 그림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파동이 이게 줄고 있죠. 파동이 줄고 있기 때문에 자칫 매수를 하더라도 별로 수익도 없고요. 리스크만 더 크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MS 시그널선, 요 빨간 선이 여기 MS 시그널선이거든요. 그러니까 MS 시그널선까지 위로 올라올 때까지 현물에서는 거래할 수 있는 방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시면 되고요. 거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거 말고 하락할 때도 있긴 있습니다. 어느 때 하냐면 이렇게 많이 이격을 했을 때 이게 지금 많이 이격을 했죠. 자, 여기하고 이제 RS 시그널선과 이렇게 많이 이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이격을 했을 때 이제 매수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매수할 수 있죠. 공격적인 매수라는 것은 이제 짧게 매수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비중을 이제 적게 들어가는 거죠. 뭐 총 투자금의 뭐 10% 이내 해가지고 짧게 해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이제 그 지지와 저항선을 이제 돌파를 못할 때 이제 매도를 함으로써 이제 수익을 얻는 이제 그러한 이제 공격적인 매수를 이제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차트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자 여기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여기 변동성 여기를 밑으로 뚫고 내려갈 것인가 아닐 것인가가 현재 지금 당장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흐름이고요. 본격적으로 움직임은 요날 나올 것 같습니다. 11월 7일 날에 본격적인 이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현재 여기 21일에서 24일에 나오는 변동성보다 11월 7일 날에 나오는 변동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100%는 아니죠. 100%는 아니지만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쯤에서 이렇게 여기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행보를 하다가 여기를 만약에 터치를 하게 되면 이제 급등하는 흐름이 나온다던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행보를 하다가 여기를 돌파를 못하게 되면 이제 급락을 한다던가 이제 그러한 흐름이 11월 7일쯤에 이제 나올 것이다. 큰 변동성은. 작은 변동성은 10월 21일에서 24일 사이에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관망하는 지금 거지. 여기서 지금 하락을 했다고 매도를 해가지고 이제 매도를 해서 저 밑에서 사겠다라는 거는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래를 하기에는 지금은 관망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거래를 할 게 아무것도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BNB 차트를 지금 보게 되면 BNB 차트는 제가 오늘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장기적으로 이제 장기 투자로서도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이제 장기 투자로 보는 게 좋고요.
거기에 맞춰서 BNB도 장기 쪽으로 이제 추가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추가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이낸스 거래소가 이제 가장 큰 거래소고요. 바이낸스 거래소가 이제 망하지 않는 이상 BNB는 엄청나게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바이낸스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 179에서 233 여기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가 가능하다. 그래서 어디까지 하락할 수 있냐면 여기까지 하락할 수 있습니다. 118까지 터치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118까지 이제 터치를 하게 되면 이제 엄청난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233 밑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면 이제 적극적으로 조금씩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요건이 갖춰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만약에 요 구간에서 뭐 332라든가 350 요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현재까지 이제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하시게 되면 그냥 계속 보유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죠. 이제 현재 여기서 만약에 이게 지금 여기서 더 떨어진다고 이제 매도를 하게 되면 이제 급등할 수 있는 자리에서 매도를 해버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BNB는 이더리움과 마찬가지로 할 게 없다. 현재 현물 차트에서는 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보시면 언제나 그 맞고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스토캐스틱 RSI가 지금 과매수 구간에서 꺾였죠. 아직 과매수 구간에서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일단 꺾였습니다. 꺾였기 때문에 여기서 267에서 지지를 받는지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꺾여서 내려왔는데 267에서 계속 267 지점에서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행보를 한다 하게 되면 얘가 상승을 했을 때 과매도 구간을 터치를 하고 이제 상승을 했을 때 이제 상승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 이제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터치를 하고 이제 행보를 하는지를 보셔야 되겠고요. 여기 그때는 이제 10월 25일입니다. 10월 25일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행보를 하게 되면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 행보를 하는데 이제 계속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여기 하락 추세선이 이렇게 하락 채널이 이렇게 생성이 됐죠. 행보는 하는데 여기 따라서 이렇게 계속 흘러내려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제 하락을 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NB 같은 경우는 사실상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현재로서는 너무 높은 고점에 있긴 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BNB BTC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신고점 ATH를 지금 갱신을 해서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위험하긴 합니다. 위험하긴 해서 이거를 좀 더 떨어지게 되면 이제 BTC 이제 USDT로 이제 보통 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더 떨어지게 되면 아이고 BNB 여기서 좀 더 떨어지게 되면 이제 매도하고 싶은 생각이 이제 듭니다. 여기서 계속 떨어지게 되면. 근데 사실상 매도할 자리는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떨어지면은 매수할 자리지 매도할 자리는 아니다. 그래서 매도를 하려면 천상 저 꼭대기에서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현재 여기서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현재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괜히 섣불리 지금 계속 이제 어, 손을 대고 여기 그 잘못 건드리게 되면 그 오히려 그 코인 개수를 줄이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신에 여기 짧게 거래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게 10월 25일, 10월 25일 날 여기 267, 267에서 하락 추세선 위에서 이렇게 행보를 하게 되면 상승을 할 것이고요. 만약에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여기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여기 쭉 떨어졌을 때 여기서 매도를 하고 매도한 금액을 다시 여기서 매수를 하게 되면 이제 코인 개수는 늘겠죠. 이제 그러한 거래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숙달이 안 되고 이제 스탑로스라든가 이제 그러한 것들, 그 다음에 현재 그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 그 다음에 전 세계 그 투자 시장이 약간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한 거래하기에도 쉽지 않은 위치에 있긴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현재로서는 손을 안 대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BNB를 모든 코인을 모든 현금 시드를 다 사용을 해서 다 이제 어디에 다 이제 투자가 돼 있다 하게 되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정리를 해서 현금은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코인을 정리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느 코인을 이제 끌고 갈 것인가 라는 거를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겠고요. 큰 변동성이 나오기 전에 지금 결정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들 중에서 이제 결정을 하시면 좋고요. 제가 추천하는 코인이 몇 가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거를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로 설명드리는 거는 좀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한 15개 정도 코인을 지금 제가 보고 있고요.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이제 시가총액 순위가 높은 코인은 가능하면 끌고 가고요. 시가총액 순위가 낮은 코인을 이제 가격이 하락하려고 할 때, 이제 하락을 시작을 했을 때 이제 잘라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을 마련을 해놔야 그 현금을 가지고 이제 내가 장기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을 이제 끌고 갈 코인을 다시 매수해서 코인 개수를 늘려서 나중에 상승장에 왔을 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움직임을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움직임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아이디에다가 비트코인 아이디에다 계속 올려드리고 있죠. 자, 어떻게 올려드리고 있냐? 제가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 거는 여기까지 하락을 해야 여기를 터치를 하고 상승을 해야 이제 상승의 힘이 셀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13K에서 15K. 그래서 큰 그림 상으로는 항상 13K에서 15K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거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살 수 있는 현금을 항상 보유해 두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13K에서 15K에서 매수할 수 있는 현금이 있어야지 현재 지금 다 사버리고 만약에 여기 15K 떨어지기 전에 뭐 16K 뭐 17K까지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다 매수를 하게 되면 올라갔다가 다시 여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할 수 있는 어떻게 되든 13K에서 15K 요 사이에서 매수할 수 있는 현금은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가격이 떨어졌을 때 내가 살 수 있는 내가 살라고 하는 내가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 코인의 가격이 어디까지 떨어지는지를 보시고 그 코인이 현재 이거 같이 여기가 중요한 구간입니다. 여기 요 구간이 이 비트코인 차트가 계속 우상향할 수 있는 힘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10 뭐 보통 보게 되면은 뭐 12K로 떨어지겠다.
11K로 떨어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자기가 보는 차트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겠지만 제가 보고 있는 바이낸스 차트에서는 13K입니다. 그래서 13K 밑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면 이제 큰 위험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상승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왜냐하면 코인 시장을 견인하려고 하는 것이 중국이 아니고요. 미국 쪽이기 때문에 건전한 투자 상품으로 이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제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여기 보시면 현재 그 여기 무기한 선물 차트고요. 무기한 선물 차트고 현재 하락을 해서 여기 2번 구간 여기 2번 구간에서 하락하면서 여기죠, 여기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을 지금 하락을 하면서 여기 18895를 터치를 하고요. 지금 약간 지금 상승을 해서 좀 자세히 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죠?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좀 약간 좀 늘렸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차트에서 앞으로는 이제 규칙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오른쪽에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추세 기반 피보나치는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추세 기반을 봐야 되는 것은 추세 기반 피보나치 비율을 봐야 되는 것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딱 추세 추종으로 코인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차트의 흐름에 따라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은 그 차트의 흐름도 있겠지만 사실상 경제적인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영향을 받죠. 근데 코인은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추세 기반 피보나치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비율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과 추세 기반 피보나치 비율을 두 가지를 사용을 하셔서 함께 적용해서 보시면 좀 더 정확하게 이제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거는 이제 중수급 이상에서 정확하게 그 지점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돼야 이제 그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게 되면 이제 엉뚱하게 이제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하기 전에는 피보나치 비율을 정확하게 선택 지점을 하질 못하게 됐을 때는 캔들의 지지와 저항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트레이딩 뷰에서 좀 보시게 되면요 볼륨 프로파일이라고 있습니다. 볼륨 프로파일에 보시면 제일 밑에 거 있어요. 비주얼 레인지 볼륨 요거를 딱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요런 것이 생깁니다. 요게 이제 매물대를 볼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현재 여기가 가장 큰 매물대죠. 여기 빨간색까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기간이 여기가 지지와 저항이구나 현재 차트. 근데 요거는 이게 가변이라서 이렇게 차트를 이제 아주 긴 기간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짧은 기간으로 봤을 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지점이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 근처다. 그 근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근처 지금 왔다 갔다 하죠. 이제 움직일 때마다 약간씩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요 근처가 중요하다는 거기 때문에 그 지점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숏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상승하게 되면 롱이겠죠. 그러한 식으로 이제 설정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흐름은 현재 흐름은 이제 숏이라는 거죠. 숏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식으로 이제 보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차트 공부를 하실 때 가능하면 가장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요. 지지와 저항선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그 지지와 저항선만 가장 잘 설정할 수 있게 되면 그 지지와 저항선에서 내가 어떻게 거래를 할 것인지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뭐 3파동이다, 뭐 ABC다, 1, 2, 3, 4다, 뭐 4, 4, 그거 사실상 중요하죠. 중요하고 앞으로 얼마만큼 상승할 것인가, 하락할 것인가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현재 위치한 그 가격대에 지지와 저항선이 있다면 그 지지와 저항선에서 지지를 받는지 저항을 받는지를 따라서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우리 그 강아지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물을 혼자 못 먹어요. 그래서 물, 물 먹겠다고 소리를 질러가지고 제가 좀 물 좀 먹였습니다. 그래서 지지와 저항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지지와 저항선을 잡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나머지 것들은 제 생각으로는 다 부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지와 저항선을 잡는 공부에 열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세 기반으로 해서는 0.786이죠. 여기 786하고 여기 그 피보나치 되돌림 부분은 0.236 요 구간에서 또까지 지금 반등을 했죠. 여기 18895를 터치를 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이제 상승을 하는지 아니면 여기 하락을 하는지 다시 이제 하락을 하는지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요거 이렇게 하락 추세선이 있습니다. 여기 하락 추세선이 있죠. 이 때문에 요거를 넘지 못하면 다시 하락할 가능성. 그 다음에 요 하락 추세선이 없어도 기본적으로 MS 시그널 선이 있습니다. 여기 추세를 보는 가장 기본적인 그 선은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딱 이렇게 보시게 되면 MS 시그널선 위로 올라가 있으면 상승하고요. 떨어지면 하락을 하죠. 기본적인 추세선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차트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저의 차트를 공유를 받으시게 되면 그냥 정상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중간에 안 되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다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기본적인 추세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하락 추세선을 안 그려도 여기 MS 시그널을 돌파를 못하네. 그만 하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숏으로 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올라가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제 변하면 올라갔다가 이제 파란색으로 변하죠. 빨간색에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변합니다. 파란색으로 이렇게 변하면 계속 상승한다는 겁니다. 이제 올라갔다 밑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았죠. 그러면은 계속 상승이라는 겁니다. 상승이라고는 하지만 여기까지 떨어지면 마음이 조마조마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분할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좀 더 높은 걸로 이제 보존하시는 게 좋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롱으로 이제 포션을 들어갔습니다. 상승을 했어요. 상승하게 되면 이제 분할로 어느 정도 매도를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본전까지 끌고 본전에다 이제 스탑로스를 일단 걸어 놓습니다. 본전에다 쭉 그러다가 이렇게 쭉 했다가 MS 시그널선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얘가 빨간색으로 변했네. 그럼 컷 하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이렇게 만약에 커트를 못하게 되면 본절에다가 노스를 걸어놨기 때문에 얘가 밑으로 쭉 떨어져도 본절에서 이제 스탑 되기 때문에 이제 수익이 보존이 되겠죠. 그러한 식으로 거래를 하시게 되면 큰 수익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그 수익을 이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느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제 분할 거래로 이제 수익을 확정을 지으시고요. 나머지는 본절에 걸어 놓으시고 MS 시그널선을 돌파를 하는지 밑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거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식으로 이제 거래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지금 중요한 거는 자 18895 밑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지지를 못하고 여기 지지 구간이 이제 2번 구간이잖아요. 2번 구간에서 지지를 못하고 이제 떨어지게 되면 여기 3번 구간까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3번 구간이 18665 18665하고 비슷하죠. 여기 가격대가 다 비슷하죠. 그래서 요 구간까지 이제 하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을 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여기까지 떨어진다. 여기까지 떨어진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0.382 하고 여기 1 구간 추세 기반 이제 피보나치 비율에서는 1 구간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1, 2, 3을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때마다 지지와 저항을 보시고요. 상황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얘기를 안 했네요. 오늘은 뭐다? 오늘은 뭐다라는 걸 보기 위해서는 일봉 차트를 봐야 된다고 그랬죠. 일봉 차트에서 지금 하락하고 있죠. 그래서 저기 그 스토캐스틱 RSI가 과매수 구간에서 좀 하락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봉 차트에서는 요거네요. 요거 0.786 비율에 있는 19076을 위에서 지지를 받는지 아래에서 받는지에 따라서 상승과 하락, 숏과 롱이 정해져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주 포지션은 숏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 포지션은 숏이지만 이제 상승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승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 포지션과 이제 그 보조 포지션, 그러니까 주 포지션이 지금 숏이죠. 그러면은 비중을 이제 다르게 설정을 하셔서 주 포지션일 때는 좀 더 비중을 좀 많이 투자를 하셔서 이제 그 수익을 얻으시면 되고요. 이제 보조 포지션으로 이제 거래를 했을 때는 이제 숏 포지션, 그러니까 주 포지션보다는 좀 적은 비중으로 거래를 하셔서 이제 그 이제 물리더라도 이제 손실이 적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거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1시간 넘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일 가능한 한 30분에서 1시간 이전에 이제 끝나도록 이제 그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긴 시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다시 보기는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요. 시간이 되실 때 한 번씩 보셔서 차트 이용하는 것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지와 저항에서 어떻게 움직임이 나오는지 그런 거를 앞으로도 계속 저와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